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지, 앞으로 또 다른 변수는 없는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 누가 먼저 회담을 제안했느냐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좀 중요할 부분 같아요.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6월 10일까지는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남아있는데 예. 더 이상 냉각기를 길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무산되는 게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이거 냉각기를 수습하고 봉합을 해야겠는데 본인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경우에는 다시 화답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고 서로의 의중을 또 다시 면밀하게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과 신뢰를 활용해서 바로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개최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또 나름대로 비핵화 의지도 역시 전달함으로써 바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 측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의사를 바로 전달해서 조율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6.12를 재확정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개되기 원했기 때문에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했을 때 미국이 체제 안전을 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김계관 부상과 또 최선희 부상 등의 강성 발언이 이런 이유와 좀 연관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으로 연결됐던 조율 구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열개를 갖고 진행되어 왔는데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부장 간의 이야기들은 사실상 그것을 조금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제를 좀 확장시킨다든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한다든가 또는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 방법을 너무 기술적인 것까지 특정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조금 모독한다는 느낌이 드는 리비아식 관련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자신들한테 줘야 되는 체제 안전보장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역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화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체제 안전보장 관련된 요소를 북한이 우려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조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미가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 협상 자체에 대한 좀 변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비핵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랄까요?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겨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시안이라든가 선후차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과 범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길 때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줄 때 어떤 방식의 체제 보장과 관련된 요소를 미국은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이 워낙 회담 의지도 있고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6월 10일까지의 그 조율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중간에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주 북한이 만족하지 않는 조율이 된다라면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번에 한번 소동을 겪으면서 전화위복처럼 서로 좀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어떤 태도를 배웠기 때문에 난항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정한 성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북미 간 한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근데 지금 한라인의 중요성보다는 기존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북미 또는 남북미 채널이 일정 부분 효율성을 가졌던 부분이 지금 이제 더 긴밀하게 논의돼야 되는 어떤 구도에서는 좀 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성킴 필리핀 대사가 지금 앨리스 누커와 이렇게 함께 지금 통일각에서 북측 인사들과 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수시로 만나서 대면하는 속에서 이제 조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북미의 한 라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채널과 같은 기본적인 어떤 외교급에 해당되는 채널이 가동될 때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인 바 있는데 뭐 어제 오전 발표에서도 기자 문답에서 또 언급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남북미 3자 회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남북미가 그 종전선언 내지는 남북미가 뭔가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3월부터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미 얘기를 어느 정도 해오셨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부정하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의 구도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서도 기자문답에서 얘기하셨지만 6월 12일까지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로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남북미의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의 종전선언도 같이 연관돼서 이제 아마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아마도 그 의견 조율이 잘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일단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맞춰서 준비는 하되 그 사전까지 그 직전까지 어떻게 조율되냐를 여부를 보고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북미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차이나 패싱을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차이나 패싱 우려는 있죠.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자신들이 빠진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통과 지점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돼야지만 자신이 동북아나 북중 관계에서의 그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이 판을 흔들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한 굉장히 신중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에 교환되는 여러 가지 체제 안전 보장 요소 중에 혹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회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아마 북중 간에 또는 미중 간에 일정한 협의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과 함께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